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제도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고 취지, 두 번째 신고 절차, 세 번째 인정요건 중 인정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인정요건 중 연구전담요원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인정요건 중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여섯 번째는 물정요건 중 연구공간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립신고, 변경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취지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고요. 해당 법률 제14조 2 및 또 시행령 제16조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는 취지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서비스,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고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운영기간은 그 법률 제20조 그리고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 주체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개인기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신고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 www.rnd.or.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정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요건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정요건 그리고 물정요건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정요건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와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2명에서 10명 이상이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1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각각 학위 또는 기술 자격이 다르며,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학위는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이 원칙이지만,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비자연계 분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정요건 중 연구전담요원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기업부설연구소와 그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따라서 구분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요건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이면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이 되어야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명 이상, 또 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3명 이상이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2명 이상이어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기업의 경우에는 5명 이상, 해외연구소의 경우에도 5명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연구전담 요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적 요건 중 연구 전담 요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요건 중 연구 전담 요원 자격 요건은 학위 및 경력 또는 자격증 이 둘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및 경력 그리고 자격증 요건은 대기업, 중견기업이냐 또는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조금 기준이 다른데요.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연구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의 기준뿐만 아니라 연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부나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에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4년 이상이 되면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활동 관련 기술, 기능 분야 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 기능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또는 기능사 기술 자격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요건은 연구 공간과 연구 기자재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연구 공간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모두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 또는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공간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 공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 기자재의 경우에는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연구 공간에 위치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첫 번째 상시적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신고된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 관리상 확인 등을 사전, 사후, 현지 실사를 통해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라든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해당 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인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실사가 되겠습니다. 변경신고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한 기업에서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신고한 내역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신고 요건을 미달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변경신고 요청을 받은 이후에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는 인정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춘 후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시스템은 www.rnd.or.kr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용이라든가 범용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인데요. 첫 번째 메뉴에는 신규 설립 안내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신규 설립 제도 안내라든가 또는 신규 설립 처리 절차라든가 신규 설립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규 설립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신규 설립 신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변경 신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변경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변경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변경 신고 양수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각각의 신규 설립 안내 그리고 변경 신고 안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